들어서 제가 무슨 여진족, 흉노족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실제로 딱 큰 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우리 민족이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었다고 배울 겁니다. 자, 국어 시간에 배우죠 보통. 그 쌍화점에서의 쌍화는 이슬람식 과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식 과자 가게가 쌍화점이에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제 작품인데 이렇게 이슬람식 과자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는 것은 그 과자를 파는 이슬람 상인들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초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천 명의 이슬람 상인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다 배를 타고 떠났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섞여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세종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이슬람 상인들에게 우리 풍속을 따라서 살도록 해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섞여 살게 되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의 후손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더 명확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쪽에서 이주한 사람, 저쪽에서 이주한 사람, 이쪽에서 이주한 사람 이러한 여러 이주민들이 섞여서 정착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들, 이게 바로 민족관과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럼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몇몇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 첫 번째 근원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글일 겁니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김구 선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줄, 왜 그런고 하면 이후를 읽어봅니다.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된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 살기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얘기하는 게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결국은 혈통과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이 있어서 이 혈통과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수 없어. 왜? 다른 민족과 함께 살면은 한 민족은 위에 있어서 지배하고 한 민족은 밑에 있어서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즉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른 민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중략 이유 부분 절약도 변하고 정치, 경제,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밑줄. 자, 결국 김구 선생께서는 이 글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돼 라는 주장을 펼치십니다. 결국은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하는데 그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전제가 바로 이 부분, 즉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영원히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혈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민족에 대한 근원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되어 내려온다라는 차원에서 영속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근원주의 관점은 민족이란 근원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단군 때부터 5,000년 전 단군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순수한 혈통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속적 성격,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거야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통 같은 객관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근원주의의 핵심은 이 객관적 조건에 기반하는 실체라고 민족을 규정하는 겁니다. 자, 실체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 주관적인 것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핏줄로 이어지는 가족처럼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근원주의적 관점은 민족이라는 것의 이 실체가 과거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미래까지 영원히 지속되면서 그것이 발전하기를, 자,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가장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민족을 유전적 선택 과정과 한목적성의 확장으로 간주하는 주장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 결국은 이런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혈통이 최종적으로 널리 퍼질 거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 이런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바로 이런 입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관이고요. 이러한 민족관의 근거에서 사실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TV 드라마, 사극들을 보십시오. 사극을 보면은 이 역사에서 이제 다른 민족들이 나오죠. 뭐 다른 민족들, 뭐 우리 주위에서 오랫동안 우리 이웃으로 살았던 일본 민족도 나오고, 뭐 중국 민족도 나옵니다. 뭐 아니면 뭐 여진족 이런 곳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되게 좀 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띤 그러한 사극들을 보면은 우리 민족은 뭔가 선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가끔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다른 민족은 좀 악하고 야비하고 그리고 가해자죠. 그래서 저 가해자인 다른 민족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립니다. 특히 이제 뭐 고구려나 고려나 이러한 역사를 그릴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극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근원주의적 관점에 서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의 과거, 조상들의 그러한 투쟁 과정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뿌듯해하는 거죠. 아, 우리는 과거에 그랬어. 자, 우리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역시 훌륭한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